안녕하세요. 자전거 편력 편향 편의 팟캐스트 위로 아래로 더 싱싱 달리자 위아더 싱입니다. 저는 자전거 길 디자인 연구소 발칙한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생활 유병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루 씨는 네, 개인 사정상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아쉽네요. 주루 씨 빠진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처음이죠. 네. 주루 씨 없이 어떻게 밝은 분위기를 한번 가보죠, 뭐. 네, 그럽시다. 차분히 가라앉은 분위기로 시작해봅시다. 네. 제가 자전거 뉴스 준비했는데요. 네. 두 가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한 중소기업이 자전거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블랙박스를 론칭했습니다. 블랙박스 한 대로 사각지대 없이 전방위를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헬멧을 장착하여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 기어 360 비슷한 건가? 360도요? 네. 네. 네, 촬영 중인 화면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재생이 가능하며 갖가지 기능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 괜찮다. 네. 그 헬멧 위에다 이렇게 달면은 그 요즘 기어 360 그거 같은 건가 보다. 아마 다 찍을 수 있게 360도. 뭐죠? 로드뷰 찍는 그런 카메라 예. 종류이지 않을까. 예. 네. 어라운드 뷰라 그러나요? 네. 네. 그런 거. 그거를 하긴 그거에 화질이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네. 그리고 아마 근데 이건 또 화질 좋은가 봐요. 나중에 문제 발생했을 때. 그렇죠. 자동차 번호판이나 이런 거 확인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뺑소니인 경우에는 그게 중요한데 뺑소니만 아니면은 그 정도만 형태만 알아보면은 사실 되는 거라서. 풀 HD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된다 이런 그쵸, 말씀이시죠. 그쵸. 네. 근데 어느 정도의 화질이 되나 봐요. 보통 많이 쓰는 게 그냥 고프로 달고 다니거나 짜프로 달고 다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고프로보다는 지금 이거 듣고 보니까 진짜 그 기어 360 그 삼성에서 나온 360도 카메라나 아니면 LG에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핸드폰에. 네. 그런 거 진짜 달고 다니는 게 훨씬 좋았겠네요. 그쵸. 왜냐면 어디서 칠지 모르는데 그치. 내가 설치해놓은 각도를 벗어나면 사각지대에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쵸.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지금까지 사람들 맨날 막 그 앞뒤로 두 개 달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었죠. 사람들이 앞뒤로 달고 다니고. 참 번거로운데. 나는 못 달았지. 근데 그게 달까 싶다가도 뭐 내가 자전거 얼마 탄다고 이러고 또 안 달고. 고프로를 살려고 했었어요. 네. 블랙박스로. 점점 늘어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방송 한번 끝나면 살 것만 늘어서 가요. 고프로는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죠. 화질 따라 다르긴 한데 차이가 많죠. 네. 그거 한번 사면 어지간하면 또 사람이 좋은 거 좀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의 마운트랑 이런 것까지 사다 보면 한 100만 원 마운트가 너무 비싸. 네. 고프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짜프로 많이 쓰잖아요. 네. 1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HD까지 나오는 것 중에. 그죠. 짜프로. 짜프로는 그리고 마운트 다 들어있고 3개, 4개 막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쓰는 애들 있는데 괜찮대요. 역시 중국은 위대하지. 네. 저 한번 써봤어요. 짜프로 친구 거. 근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쓰진 않았는데 누가 판다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메뉴 버튼이 한국어 버전 뭐 몇 개가 있는데 그래도 진짜 몇 개 버전 있는 거 보고 놀라긴 했는데 이렇게 눌러보니까 메뉴가 한 칸씩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군 이런 생각을 뽑기 했었죠. 운이 좀 네. QC가 안 되니까. 걔네 근데 그거 해보니까 괜찮고 근데 또 그게 짜프로도 짜프로에 짜프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또 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안 좋다고 막 하는 사람.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되게 많아요. 네. 거의 그 기술이 평준화돼서. 그죠. 사실 모듈만 사가지고 그냥 렌즈 끼고 하면은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디자인이 문제예요. 사출 성형하고 이런 게. 그 예쁘게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짜프로 마운트 안 세겠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 또 산 거죠. 그지. 영상을 버리잖아요. 그 영상을 버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실험하다가.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은하수 보러 가서 이거 사갔는데 못 찍으면 이제 비행기 값을 날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좋은 데 가거나
진짜 중요한 거 할 때는 그치. 그냥 좋은 거 정품 쓰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담기 힘든 어떤 네. 것들. 네. 정품을 사용합시다. 네. 그게 첫 번째 뉴스였고요. 네. 두 번째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가 없는 우리로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중요한 뭔가요? 뉴스일 것 같아서.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CCTV를 이용해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39개 노선 구간 중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여의도 일대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 단속은 불법 주정차 차량만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에 CCTV로 단속함으로써 주행 차량과 진입 차량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전거 도로로 아예 못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리고 12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1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속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5분 유예기한을 두었던 자전거 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즉시 단속으로 강화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승객이 승하차할 때는 예외가 됩니다. 벌금이 만만치 않으니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통행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그 자동차에 하나는 건가요? 오토바이는 안? 오토바이도요. 오토바이도? 네, 이륜차가 4만 원이고 승용차 5만 원. 그다음에 중형차, 승합차 6만 원. 제 생각에 CCTV로 비싸죠. 하면은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진짜 많이 걸리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단속 지역을 되게 잘 정했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여의도 지나갈 때마다 느꼈거든요. 네, 차 거기. 엄청 많아요, 거기. 거기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트럭, 버스, 맞아요. 네, 이런 게 항상 세워져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옛날에 출퇴근할 때 그 이동하는 코스였는데, 네. 거기 항상 그쵸. 자동차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 단속 그렇게 하면 아마 계도 기간 없이 바로 했으면 진짜 세수 많이 거쳤을 거예요. 맞아. 아니, 근데 내가 그거를 항상 지나가면서 그게 사실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네. 벌금을 내요. 그쵸. 5분 차이로 예전에 신고하려고 하면 네. 5분 전에 찍고 5분에 아니에요. 찍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거 했었잖아요. 아니고, 그거는 네. 사진일 때 그렇고, 그쵸, 사진일 때. 동영상이면 그냥 바로 찍으면은 신고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거 출근할 때 차 세워 있는 거 네. 신고하려고 막 화나가지고 이 자식들 신고해야겠어 하고 이렇게 동영상 찍고 회사 가면 이제 화가 풀려가지고 신고를 안 했어요. 저도 찍어놓고 5분 기다렸다가 찍어놓고 신고 안 한 적 있어요. 네. 항상 찍는데 항상 회사에 도착하고 나면은 이제 화가 가라앉아가지고 네. 별로 귀찮은데 무슨 신고야 이러고 신고를 안 해. 네. 동영상은 근데 5분 안 지나도 바로 할 수 네, 있어요? 바로 해요, 동영상은. 사진은 시간이 5분이 지나야 되고. 음. 이게 왜냐면 사진은 움직이고 있는 걸 이 사람이 찍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걸 2장을 찍어야 되는 건데, 동영상은 이게 사람이 없고 이게 멈춰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가지고 운전석에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뭐 시동 꺼져 있는 네, 그 자동차 동영상만 찍으면 되는 건가요? 주변에서 이렇게.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 제도가 네.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렇겠죠. 훨씬 나을 텐데요. 포상은 없어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준다거나.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화가 안 풀렸겠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화를 계속 내고 있어요. 신고하면 바로 화가 풀리겠죠. 네. 그 참 온정주의일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신고하는 게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 맞아요. 또 그걸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또 그냥 간과하는 것도 또 그건 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내가 독하만 먹어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한번 좀 위반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위반한 적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 사람도 뭐 그런 거겠지 하고 이렇게 봐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암묵적 합의죠. 그래서 그 지역은 해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잘하네. 거긴 심해요, 진짜. 네. 근데 진짜 좋은 것 같네요. 이제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네. 얄짤없네요. 네, 그쵸.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지나만 가도 진입만 잘못해도 걸리겠죠? 진짜 잘하고 있네요. 이런 걸. 그쵸. 서울시 화이팅. 화이팅. 인천도. 인천도 따릉이. 네, 인천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따릉이 이름도 한번 지어놓으세요. 아니 전 그냥 따릉이가 그냥 퍼졌으면 좋겠어요. 인천까지. 따릉이 인천 버전. 인천 따릉이, 서울 따릉이. 계속 버스가 그냥 버스인 것처럼 그냥 따릉이 계속
네. 전국의 네.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그냥 네. 따릉이로 네. 이미 있는 거 빼고. 네, 이미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뭐 따릉이 이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뭐 인천 지하철, 서울 지하철 이런 것처럼. 네. 근데 따릉이도 원래 이름이 원래는 막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여러 가지를 냈었대요, 안을. 그랬겠죠. 예, 근데 뭐 재밌는 거 있었어요? 그건 못 들었어요. 근데 네. 그쪽 하시는 그 책임자분이 네. 갑자기 다 했는데 막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막 몇 주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이름을 막 냈는데 또 바꾸셨구나. 갑자기 마지막에 그 책임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시민공모로 합시다. 해가지고 시민공모로 하게 돼서 따릉이가 된 걸로. 그거 이름 잘 지었다고 봐요. 네.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사 아닌가요? 다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위에서 자기가 그냥.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엊그저께 이제 대전을 갔다 왔는데 네. 대전 사는 그 친구가 대전에 타슈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생각보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걔네 학교 안에도 정류장이 한 3-4곳이 되고 그래서 네, 타고 다니는데 좋다 그러더라고요. 밤마다 아저씨들이 트럭으로 빈 곳 채워놓고 이런 거 본다고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몇 주 전에 대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유성 쪽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네. 녹수로 있고 그쪽은 관리가 안 되나 봐요. 아마 유성 쪽이 약간 외곽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제 친구가 2008년에 입학할 때부터 계속 있었다 그랬으니까 오래돼가지고 그러긴 할 거예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유익했습니다. 네. 오늘의 CCTV 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꼭 달아야겠어. 근데 그거 가격은 얼마 정도 한대요? 가격은 못 봤어요. 가격이 사실 중요한데. 360도 네. 촬영되는 거요? 네. 제 생각엔 유 기자님 오늘 집에 가서 폭풍 검색하고 근데 비쌀 것 같아. 다음 주에는 드디어 타서 도착했다고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딱 생각해도 근데 비쌀 것 같아요. 그거는. 그쵸. 좀. 네. 제가 배터리 기술도 동시에 발달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배터리 기술은 쉽진 않아서요. 아무튼 찾아보고 혹시 후기나 뭐 있으면 네. 다음에 또. 판매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론칭했으니까 아직 시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곧 하지 않을까. 네, 지금은 소개 정도 되고. 나중엔 그러는 거야. 누군가 처음으로 돌아갈래. 가민 있지, 막 고프로 있지. 자전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네, 나 처음으로 돌아갈래 시작하는 이러고 거지. 다 떼고 다시 처음 자전거로 가는 거죠. 저도 가민 달고 막 했는데 다 뗐어요.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뭔가 그러니까 자유나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편안함이 점점 사라져요. 자꾸 숫자에 목매게 되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잠깐 놓고 어디 들어가도 불안하고. 그리고 자전거 타려면 개까지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충전은 맞아요. 됐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없는 그냥 게 좋아. 속도기 없이 타기도 하거든요. 거의 속도기 없이 타고요. 네. 조금 장거리 간다 그럴 때 그때나 가민 달고 가지. 나머지는 속도기 안 붙이고 다녀요. 네. 저는 항상 핸드폰. 저도 뗀 지 한 5년 됐어요. 네. 어플 쓸까? 네. 저는 항상 핸드폰을 달고 다닙니다. 네. 저는 핸드폰도 그냥 켜놓기만 하고 가방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도착해서 평소 이 정도였구나. 네. 거리가 오늘 이 정도 이동했구나. 이 정도만 보고. 네. 저도 이제 신경 안 써요. 네. 속도를 그러니까 숫자를 안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맞아요. 더 자유스럽고. 그리고 요즘 핸드폰 거치대가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안 써서 그런데 네. 그것도 저는 좀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좀 싫더라고요. 저는. 코드락 추천해요. 알겠습니다. 네. 코드락 진짜 편해요. 왜냐면 이게 자전거에도 달고 네. 제 차에도 이제 이거 거치대 달면 차에도 달 수 있고 이제 암밴드 달리기 할 때도 달 수 있고. 좋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다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용해요. 역시 제품 리뷰는 유 기자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전거 피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피팅 잘 하시나요? 스스로 하세요? 저는 스스로 안 하죠. 받아보셨어요? 네, 한번 받았었는데, 어땠어요? 후기? 네. 후기는, 한 번쯤은 받아볼 만하다. 얼마였어요? 저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청계천에 가서
나사 파는 아저씨한테 네. 가서 한 것처럼. 아, 그건 아니고 저 이거 기자 그걸로 해가지고 네. 공짜로 받았는데.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아, 거기는 이제 뭐 원래 프로세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점 이런 거 찍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스페셜 있고 트랙 있고 뭐 시마노도 있고 아,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그건 아니에요. 거기가 하는 게 뭐더라? 싱크로스? 싱크웨이인데 거기서 하는 장비는 네. 뭐더라?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꽤 유명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점점 복잡해지고요. 네, 점점 비싸져요. 맞아요. 근데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예상보다 드린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중요한 건 몸이 자꾸 바뀌는데 네. 그때마다 하려면 금전적 부담이 네. 매우 큽니다. 그죠. 그리고 피팅은 받는다고 하는데 모를 때는 받을 수는 있는데요. 결국엔 그걸 피팅의 결과를 평가하는 거는 주행자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받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나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는 나밖에 평가를 못 해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는 그 주행자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처음에는 제 생각엔 처음에 정말 자전거를 네. 진짜 처음 탄다. 그러면 한번 받아볼 만합니다. 고급 자전거를. 예, 예. 정말 처음 탄다. 야, 그래서 나는 진짜 뭐 안장 위치를 진짜 어디로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고, 네. 뭐 이거 시퍼스트 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 자전거가 내 사이즈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자전거를 사기 전에 가세요. 사기 전에. 자전거를 사고 가면 이중 지출이 너무 크고, 자전거를 사기 전에 가서, 자전거를 사기 전에 가서 받고, 그러니까 사이즈나 이런 걸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뭐 어느 이 정도 사이즈의 자전거에 뭐 스텐길은 이 정도를 구매하는 걸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자전거를 사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네. 되게 자기 키에 맞추면 변화하는 폭이 커서 나중에 부품 한두 개 바꾸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쵸. 네. 되게 사이즈 하나당 한 단계 만약에 뭐 470mm, 490mm 사이클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C튜브가 네. 20mm 차이가 나요. 탑튜브도 그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C포스트하고 안장 레일을 가지고는 그 이상을 조정할 수 있어요. C포스트는 옵셋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네. 밀리는 각도. 게 있거든요. 그게 0mm서부터 25mm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안장 레일은 5cm 정도까지 그 조정이 가능해요. 네. 그 이상,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 이상도 가능한데, 그러면 C포스트하고 안장 레일을 길이를 합치면 75mm까지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 사이즈 두세 개를 정도를 C포스트하고 안장 레일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스템도 마찬가지고요. 40mm도 있고, 50mm도 있고, 네. 뭐 120, 130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처음이라도. 네. 그 사이즈만, 자기 키에 맞는 사이즈만 정하면 나중에 1년 후에 변하더라도 거기에 안에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더 좋은 걸 갖고 싶기 때문에 자전거를 바꾸지 내 몸에 안 맞아서 바꾸진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 몸에 안 맞는다고 명분이 필요한 거지. 근데 뭔가 불편해. 그게 그 작은 프레임 샀을 때는 늘리는 거는 쉽긴 한데 네. 큰 프레임을 사면은 좀 줄이기는 어렵긴 해요. 맞아요. 네. 너무 큰 프레임을 사게 되면. 네. 애매할 때는 작은 프레임 사는 그렇죠.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스템이나 이런 걸 늘려서 쓰는 게 그렇죠. 네. 간지도 더 나고. 네. 그리고 일단 큰 거 쓰면 네. 허리 아프고 네, 어깨 저는- 아프고 네, 보는 맞아요. 사람도 안쓰러워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달랑말랑. 작은 거. 고민된다 싶으면 작은 거. 네. 근데 프레임이 작으면 또 이게 오래 타면 좀 약간 답답하고 힘든 것도 있죠. 그것보다 하차했을 때 음. 그 자전거를 딱 놓고 봤을 때 좀 작으면 좀 덜 예뻐요. 좀 큰 게 더 예뻐요. 자전거가. 그죠. 한 17인치 전후? 그죠. 490mm 전후? 네. 이 정도가 프레임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프레임의 그 형태가. 저는 한 500 탑튜브가 500 한 30은 나와야 좀 예쁜 것 같아요. 탑튜브 530은 나와야. 근데 저는 안 되죠. 저는 예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저도 안 돼요. 자전거를 안 만들어줘. 바퀴가 작아져야 네. 되는데. 그냥 안 예뻐도 되니까 네. 내 사이즈를 만들어주는 게 고마운 그런 수준이라.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 프레임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멈춰있을 때 탑튜브에 앉아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일부러 탑튜브를 좀 높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개인 취향 따라서 뭐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자전거 잘 모르고 처음 탈 때는 좀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생각을 좀 바꾸면 어지간하면 다 맞춰져요. 근데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버리면 이제 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네. 뭐 그러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자기 키에 맞는 자전거를 프레임을 선택을 했으면 네. 그 다음에 이 자기 몸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왜 맞춰야 되냐면 그래야 힘을 잘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 조금 더 편하든가. 네. 뭐 몇 가지가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팅이라고 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자기 몸에 맞추는 것. 변화시킬 수 없으면 굳이 피팅이랄 게 없죠.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안장의 높이, 안장의 앞뒤 위치, 핸들바 폭, 그다음 핸들바 높이, 크랭크 암 길이. 그렇죠. 안장에서 저희 핸들바까지 거리,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좀 더 세분에서 들어가면 신발, 그죠. 신발 깔창,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장 쪽에서 안장의 높이, 뭐 기울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들어가면 좀 많고요. 그런 걸 측정하는 장비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평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타는 사람이. 그렇죠. 그 장비를 쓰든 안 쓰든 그 사람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있으면 쓰지만 굳이 없어도 전 된다고 봐요. 피팅 기계는. 그렇죠. 저기 쪽에 이제 바이크 아카데미아는 사이클 아카데미아는 박선호 전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네, 네. 그분이 되게 피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세요. 의견을 네. 그분이 이제 자기가 힘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분이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피팅에서 추구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건 산술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래 나도 피팅 기계를 통한 피팅 받는 거는 좀 부정적이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꼭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받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한번 받을 때 배워야 돼요. 2번 다시 안 받게. 받는 게 아니라 피팅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네, 스스로. 네, 네. 그러니까 모를 때 한번 받고요. 받으면서 이것저것 원리도 그렇죠. 공부하고 네.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그렇죠.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피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시스템이 어떻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많이 인용이 되는데 김춘수 씨의 꽃 있잖아요. 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의미가 생긴다는. 네. 근데 어떤 경우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거에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피팅. 그렇죠. 이게 내가 몇 가지만 알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피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더 공부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내가 모르고 덤비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그렇죠. 겁이 그다음에 나게 그 되죠.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은 돈을 받고 해줘야 되니까 네. 있어 보여야 돼. 점점 그렇죠. 그러면서 더 복잡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신경 안 쓰던 부분까지 한번 신경 써주고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용어 다르게 하고. 그렇죠. 용어 어렵게 하고 장벽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충분히 돈을 내가 내고 받을 서비스 영역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더 어렵게 만들므로써 그 일반인들의 접근을 좀 더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피팅을 간단하게 보면 자전거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는 자전거에서 내가 힘을 쓰는 거잖아요. 네. 자전거에서 힘을 쓰는 거 다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알면 되거든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만.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기계 앞에 서가지고 내 신체 치수 측정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조금 공부한 다음에 네. 좀 귀찮을 뿐이지. 내가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이게 더 편하구나 이런 거 느끼면 네.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고 계속 바꿔보면서 탈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피팅 기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친구들하고. 양심상 관두셨어요? 아닙니다.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 아이디어면 되겠다 해가지고 특허를 내려고 그랬죠. 네. 그랬더니 유사한 제품이 이미 1년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기저기 인터넷 신문 여기저기. 아, 혹시 바이크피팅닷컴인가요? 아니요, 국내. 아, 국내. 네. 그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네. 근데 네, 예전부터 하여튼 피팅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유사한 거를 저쪽 대학교 교수가 만드는 거야. 근데 그 교수 봤더니 자전거 관련된 특허가 많더라고요. 근데 특허가 1년 6개월인가 있다가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갔다가 그 특허가 뭔지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그 특허가 똑같으면 우리는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린 돈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냥 부업으로 재미로 해보려고 했었던 거라서 그래서 거기서 접었어요. 신문 보니까 대충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근데 그게 중요한 컨셉이었었는데 그걸 침범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거기서 접었죠.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자전거 전시회 갔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 똑같은 개념의 피팅기가 나온 거예요. 아, 그게 그거였어요? 아니요. 그건 또 다른 제품이에요? 그건 안 나왔어요. 아. 전시회 이런데 상품화되지도 않았고. 네, 그 교수가 상품화 시켰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네. 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똑같은 개념의 네. 피팅기가 시마노에서 나온 그 피팅기였어요. 그게 바이크피팅닷컴. 거기 거를 아마 시마노가 인수를 했죠. 네. 거기가 유럽 쪽 애들이 만든 건가 그런데. 네, 그게 프레임의 형태도 우리가 생각한 거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의 여지는 네 군데예요. 안장 쪽에 위아래, 안장 네. 쪽 앞뒤. 그다음에 핸들바 위아래, 핸들바 앞뒤. 그러니까 네 군데의 변화거든요. 네. 우리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걔네들이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였었어요. 네. 나사산이 박혀 있는 큰 축에다가 안장하고 핸들바 올려놓고 얘를 돌리면 그 나사산 따라서 올라가 내려가거나 앞뒤 위치가 변하는 거였었거든요. 네 군데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였었는데 우리는 생각한 게 액추에이터라고. 액추에이터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이 전문 용어긴 한데 근데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고급 자동차 시트 앞뒤로 스위치 누르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네. 거기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했어요. 컴퓨터에서 명령을 주면 대충 이 사람 키가 어느 정도면 네. 기본값 하나 딱 주고 탔을 때 탄 상태에서 얘를 컴퓨터에서 입력해가지고 레일 이동도 되고 각도 이동도 되고. 그렇죠. 위아래 그다음에 앞뒤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찾아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판단할 거냐예요. 이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뭘로 판단할 거냐. 그렇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편안하느냐. 그건 모든 네. 피팅기의 과제예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만이 알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편하지만 50km 타고 100km 타면 또 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피팅기라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요즘 나오는 그 바이크피팅닷컴 그에는 그 편안함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느 위치에서 가장 큰 파워가 나오느냐를 출력이 제일 네. 좋은 걸로. 파워미터를 달아서 어느 포지션에서 파워가 가장 세게 나오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그 사람의 그날의 컨디션. 그 다음에 그게 5분 동안 최대 파워 나오는지. 네. 근데 5분 동안 최대 파워는 나오는데 장거리에 좀 갔을 불리한 때. 피팅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5분 동안 하진 않아요. 요즘 돈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네. 한 거의 1시간? 네, 1시간 이상을 한 사람이 1시간 네. 이상에서 2시간 가까이를 피팅을 받아요, 요즘. 네. 그러면 포인트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피팅이냐. 네, 그렇죠. 네. 내가 잘 타려고 정말 힘을 쓰는 피팅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피팅의 이것도 요소가 중요하지 있는데요. 않을까. 그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편안함, 네. 하나는 공기저항 최소화, 음, 그 다음에 몸의 출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세 가지.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음, 근데 세 가지는 서로 상보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충돌하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몸의 출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거죠.
어떤 때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려다 보니까 페달링도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를 세우는 것보다 상체를 숙이는 게 페달링이 강하거든요. 네. 그럼 경험적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상체 꼿꼿이 세우고 다리를 들었다 놨다, 무릎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하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하고 허리를 숙인 상태가 미는 힘이 훨씬 세요. 네. 그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보적이기도 하고 상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세 개를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럼 그걸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느냐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원점 회귀네요. 그 타는 사람이 그렇죠. 무엇을 원하느냐. 끝은 타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니까 이런 정도의 기준을 주고 네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계들은 다 이제 뭔가 그 원래는 느낌을 받아서 우린 하는데 그거를 그냥 수치화해서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걸 뿐이죠. 그 기계들은. 네.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게 똑같이 이게 피팅이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 세 가지 요소는 다 고려했는데 편안하면 오직 주행자만 타고 있는 사람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킨다는 부분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정면에서 면적을 그렇죠. 면적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계산해내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출력이 최대화인지는 파워미터를 쓰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때 고려했었거든요.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요즘 나오는 거랑 거의 흡사하네요. 제가 네.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요즘은 이제 페달링 할 때 네. 방향이 안쪽으로 치우치는지 바깥쪽으로 치우치는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죠. 페달이 너무 발이 지금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이런 거 하고 네. 그 그래서 정도예요. 올렸을 때 이 레이저 쏘면서 이게 네. 11자인지도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11자인이 아니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타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힘을 내고 편안하느냐거든요. 네. 누군가는 무릎이 살짝 벌어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칸첼라라예요. 칸첼라라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11자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릎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지 아저씨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쌀집 아저씨가 1등하는 세계 1등인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그 선수는 어떤 때는 좀 벌리고 페달링 됐다가 어떤 때는 11자로 했다가 그러기도 해요. 본인이 편안함 그런 걸 찾은 그렇죠. 거겠죠. 그 사람은 네. 그 찾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는 거지 그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피팅에서. 그래서 피팅을 할 때 해주는 사람이 이게 정답입니다 하면 그건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오류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그거로 봐요. 상술. 근데 이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해줘야 받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돈 냈는데 정확한 걸 듣고 싶어 하지. 누군가 여기에서 요 범위 내에서 이제 편안한 걸로 알아서 골라 타시면 돼요. 이렇게 흐지부지 말해버리면 그건 그렇죠. 별로죠. 머리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능성 쫙 나열하면서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겁니다 하고 처방 하나 딱 내려주는 게 그런 걸 더 좋아하죠. 편해요. 네. 그거는 상술이기도 하지만 그 고객 만족이기도 해요. 그렇죠. 저는 이거 왠지 그래서 이렇게 돌려 말하는 느낌이지. 그렇죠. 근데 저는 피팅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네. 경험해 보면서 한 번은 받아봄직하나 네. 자주 받을 일은 아니다. 아니죠. 돈이 많으면 자주 받아도 돼요. 네. 근데 금전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해보는 거를 추천한다. 네. 그 피팅을 해놓고 마지막 그 비싼 피팅을 해주고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불편하면 또 오세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몸이 바뀌니까 네네. 다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항상 하죠.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며칠 타본 다음에 다시 한번 와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컨디션 좋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나쁘거나 짧게 탄 거와 길게 탄 거와 그다음에 고정된 시스템 위에서 탄 것과 네. 밖에 나가서 탄 거는 그렇죠.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야 돼요. 네. 조금씩. 내 근육이 바뀌어요. 또는 그쵸. 내 라이딩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럼 피팅도 바뀌어야 돼요. 네. 그때마다 가서 받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리를 그렇죠. 알고 있으면 네. 조금만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피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네. 그게 가장 정확해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피팅은 받는 게 아니라 피팅은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내가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모를 땐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알고 그 그쵸. 원리에 따라서 네. 내가 내 몸이 바뀌는 것, 내 라이딩 스타일이 바뀌는 것에 네. 따라서 그죠. 내가 편안함이나 공기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나 아니면 내 출력을 좋게 하는 것들은 그죠. 내가 알아서 찾아서 피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평가는 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처럼 저나 뭐 그러니까 정말 자전거를 잘 안 타면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우선은 자전거를 자주 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굳이 그것도 피팅 받을 맞아요. 필요도 없죠. 그렇지. 네. 네. 아까 세 가지 요소요. 편안함, 그 다음에 공기 저항 최소화, 네. 몸의 출력 극대화. 네. 근데 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피팅을 저처럼 자전거를 잘 안 타는 사람들이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타러 나갔어. 네. 너무 불편한 거야. 네. 왜 그거는 사실 너무 오랜만에 타서 불편한 건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지. 피팅이 안 맞구나. 가는 거지. 음. 나는 지금 너무 오랜만에 타서 힘든 거 아픈 건데 이게 자전거가 피팅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피팅을 나는 받으러 돈 가는 쓰는 사람들이 재미로 있죠. 사는데. 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 있습니다. 좋네요. 네. 2달 만에 한번 탔는데 너무 힘들어 저번보다. 또 받아요. 내 몸이 약해진 건데 피팅이 안 맞구나. 또 받아. 피팅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그냥 네. 이런 수준에서 네. 맞춰야 되겠네요. 그 피팅은 이렇게 말로 하기는 좀 네, 어려운 부분이 그쵸. 있어요. 말로 전하기는. 네. 오늘은 그냥 이런 정도 수다로 하고 아, 좀 우리가 세부적인 이거는 설명은 다음 주에 또 하죠 뭐. 네,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 실시간 동영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실시간 방송. 네. 직접 해보고 네. 언제 한번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면 모여서 같이 하죠 뭐. 네. 그래요. 네. 피팅에 대해 알고 싶다 이런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우리가 언제 날 잡아서 그냥 네. 언제 합니다 하고 모아지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네. 더 나을 것 같긴 근데 해요. 우리만 있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사람이 안 모이면 그냥 술이나 언제 먹는 걸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쓱 지워버려. 그래서 술이나 마시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어떤 거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먼저 태어나서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알게 돼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좀 자기가 먼저 습득한 경험이나 지식을 좀 자기보다는 쉽게 전달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은 뒤따라오는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걸 습득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네. 난 이걸 하는데 1년이 걸렸는데 뒤따라오는 사람도 똑같이 1년이 걸리면 그 사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더 나아지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년 걸려서 아는 거를 뒤따라오는 사람은 한 달 걸려서 알게끔 그렇게 먼저 안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피팅 영역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사명감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게 정답도 아니고 반드시 맞을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얘기할 거리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여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1년 걸려서 안 거를 누군가에게 한 달 만에 알도록 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능력이에요. 그분은 또 네, 그거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네. 하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간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흔히 어느 업계나 네. 근거 없이 그게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다니는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리를 따지고 들면 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 수 네. 있잖아요. 이게 피트니스 쪽에도 되게 많아요. 네. 피트니스 뭐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PT 받을. 네, PT 받고 이럴 때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 뭐, 네. 어디는, 뭐,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것도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워낙 다양해서 예. 추구하는 바다 다르고, 예. 그다음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 근육이 쉽게 네.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잘 안 생긴 사람이 있고. 네. 특히 재밌는 거 이거죠. 15번씩 3세트. 아, 그렇죠.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세트 숫자. 예. 그렇죠. 예, 기계 그리고 이거, 네. 이거 하나씩 15번 3세트씩 이거 하세요. 힘 딸리면 10개 할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그게, 거는 예. 저거 같아요. 자극을 주는 건데, 예.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루하니까 뭐 크로스핏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네. 다양하게. 네. 여러 개 돌려서 돌아가면서 짧은 하고. 시간씩 네. 돌려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게다가- 뭔가 신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네. 힘들죠. 근데 그분들 밥벌이라 아니, 저는 그- 솔직히 네. 저는 네. PT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네, 독한 사람인데 PT는 저는 뭐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너무 제대로 안 알려주고 하는 경우가 시키기만 많아요. 하는 네. 거. 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PT. 음.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이런 걸 알려주지 않고 네, 네. 그냥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음. 하던 그냥 프로세스적으로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네. 근데 사실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쪽이. 그 트레이너의 개인 경험에 의한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물론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문제는 그게 되게 확대 재생산돼가지고 돌아요 얘기가. 그 PT를 받던 사람이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네.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그쪽에 되게 퍼져가지고 마치 그렇죠. 그게 이름값이 오히려 있을수록. 근데 오히려 지금 그 피트니스계는 그게 정답인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 내가 옳다고 하면서 돈까지 내면서 그 어렵게 받았는데 그걸 내가 부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이거 맞다고 해야지. 자기 그리고- 부정은 하여튼 어려워요. 예. 한번 근데 제 생각엔 그 피팅이든 그 PT든 네. 간에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 믿고 쭉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라면. 예. 네. 아니면 이렇게 이제 본인이 공부해서 이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바꾸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솔직히 운동은 그냥 믿고 가는 게 낫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짱입니다. 맞아요. 우직해야 돼요, 무조건. 제 친구 중에 식단 관리 전혀 안 하고 네. 그냥 혼자 운동하는 애가 있는데 몸이 PT보다 좋아요. 음, 걔가 철봉을 그냥 계속 했거든요, 철봉. 네. 철봉을 그냥 계속 혼자서 했는데 집에다가 철봉 걸어놓고 기계추주 선수처럼. 그걸 그냥 계속 철봉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몸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냥 음. 팔굽혀펴기하고 철봉 계속 한 건데 돌입니다, 돌. 넌 뭐 했니? 네. 어디 다녀? 이렇게 돼. 그리고 무슨 뭐 단백질이라도 먹었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네. 전혀. 식단 조절 전혀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그 피트니스계에서 보면 얘는 이상한 애야. 네. 그러니까 로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것은 또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변태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네. 마치 그러게요. 학교 안 다니고 박사학위단,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냥 열심히 하니까 됐대요. 네. 열심히 그냥 계속 그냥 밥 먹으러 나갈 때 철봉 몇 번 하고 나가고 거실로 나갈 때. 그래도 그분은 운동을 하는 법을 알지 않았을까요? 어느 오래 하다 정도는? 보니까 네. 걔가 자리를 잡잖아요. 이렇게. 군대를 다닐 때 살이 네.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제 네. 살을 좀 빼야겠다 하면서 줄넘기를 처음 시작을 했대요. 네. 그래서 줄넘기를 계속 하다가 살이 좀 빠지니까 팔굽혀펴기를 좀 하다가 철봉을 좀 하다가 제 생각에 운동의 재미는 갑자기 피팅에서 PT로 넘어갔는데 네. PT를 받거나 이런 헬스 하는 그런 류의 재미는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보는 게 재미지 운동하는 것 자체의 재미를 느낄 때까지는 맞아요. 네, 거기 자체에서 재미를 찾기는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바뀐 다음에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걸 내가 진짜 보고 이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을 때 이제 그때부터 운동 자체가 재밌어지는 거지. 전 그거 보고서 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끝냈어요. 내가 한 행위가 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변화되는 걸 느꼈을 때 그때 성취감을 가지고 네. 의욕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맞아요. 성취감이죠. 그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로라 훈련도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그걸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단기 계획 끝나면 또 그 다음 단기 계획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솔직히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이 로라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웨이트는 진짜 이걸 운동을 하면 금방금방 티가 나는데.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로라는 티가 안 나. 살이 힘은 겁나던데 힘은 훨씬 많이 들어. 그 뭘로 측정할 거냐는 네.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심박이나 속도나 최고 속도, 평속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50분 동안 훈련했다 그러면 50분 동안에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티가 안 나니까 지루해요.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걸 채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요. 그러기도 해요. 다양한 수를 써야 돼요, 네. 진짜. 그 여럿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전거 잘 타게 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 사람마다 그거는 추구하는 바도 달라서. 드라마 틀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근육이나 이런 거에 집중 안 하니까 향상도 덜 되고. 그래서 요즘 지위프트 많이 하잖아요. 지위프트. 뭐예요? 그 게임으로 하는 거.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네. 같이 타는 거예요. 가상으로. 로라를 타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래가지고 연동돼가지고 로라 타면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라도 해야죠. 네. 그렇죠. 재미없는 운동 특히나. 재밌대요. 그거. 네, 근데 여럿이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남녀가 섞여서 하면 더 재밌죠. 진리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겨울에 사실 수요는 꽤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꼭 그렇게 비싼 데 가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으면 늘어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공간이랑 로라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건데 맞아요. 우선 공간이 없고 보통은. 그 놀고 있는 공간들인데 찾아보면 뭐 깔세라고 하나요? 뭐 4개월, 5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찾아보면. 네. 그런데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보통 얼마죠? 만약에 개인들이 딴 데 가서 훈련하고 훈련받고 이런 것보다 더 싸게 그런 걸 구비할 수도 있죠. 우리 저기 응봉 사무실도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되긴 하죠. 공간도 넓고 겨울에 뭐 거기 그 난방은 안 되는데 와서 좀 대피라고. 후끈하게. 춥겠네요, 거기. 그 지하라 그렇게 네. 춥진 않아요. 네, 그래도 10도 이상은 돼요. 아무리 추워도. 근데 롤라는 손시려운 거가 문제죠. 장갑 끼고 밖에서 타도 우통 벗고 탈 정도로 땀이 많이 나요. 제가 한겨울에 맞아요. 해봤다고 했잖아요. 난방 안 되는 거실에서 했었는데 금방 땀 나요. 네, 맞아요. 감당 못할 정도로 땀이 많이 왜냐면은 납니다. 자전거를 실제로 타도 땀이 나는데 얘는 바람도 안 부니까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어요. 네. 실제로 타도 땀 나는데. 네. 한겨울에 밖에서 타도 네. 추운지 몰라요. 롤라는. 다 벗고 장갑만 끼고 타야 되나? 그것도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날짜 정해서. 그럽시다. 아니, 저기 장소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네. 롤라 있는 사람 갖다 놓고 같이 쓰는 거죠. 뭐. 네. 저 롤러 하나 살라고요. 다시. 네. 피팅 얘기하다가 이런 쪽으로 많이 샜는데요. 전 두 분이 시간 지나서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피팅 얘기는 그 세세하게 하기는 어려워서. 다음에 다음 이어서. 주에. 네. 다음 이어서 주에 하는 걸로. 이어서 세세한 피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 그 사무실을 롤라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피팅도 네.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일단 다음 주 들어보고. 네. 왜냐면 그럴듯한 시스템이 없어서 야매거든요, 이거. 그치. 야매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설명을 드릴 네. 거예요. 그리고 강의 같이 하는 거죠, 뭐 강의처럼. 네. 왜 어떻게 이렇게 네.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피팅의 개념에 대해서 원리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피팅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돈 내고 피팅 받으러 갈 수도 있고. 네, 오늘은 자전거 피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피팅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네. 더. 네. 네. 세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피팅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